안녕하세요. 셀럽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책 듣는 10분 김혜연입니다. 세기의 발명품들은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에디슨의 백열 전구나 축음기 등이 바로 그것이죠. 현 시대에는 이러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 재산권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발명, 디자인, 혁신을 보호하고 성장하는 방법. 김태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를 들려드립니다. 이제는 아이디어, 디자인, 브랜드라는 지식 재산으로 사업을 지켜내는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유럽, 미국, 일본은 차례로 지식 재산권을 이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뤄낸 혁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술 중심의 혁신과 디자인 중심의 혁신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술 중심의 혁신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왔지만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거나 제조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서는 디자인 중심의 혁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술 자체가 중요한 제품이든 디자인이 중요한 제품이든 아이디어와 디자인은 제품의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는 힘이 됩니다. 이때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재산으로 만드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권과 디자인으로 사업을 지켜낼 수 있을 때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업 비밀은 누구나 알고 있는 코카콜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맛의 비밀은 머천다이스 7X라는 성분으로 130여 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고 있죠. KF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39년 커넬 샌더스가 11가지 비밀 양념을 완성하여 1952년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이래 이 11가지 비밀 양념 덕분에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17,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KFC는 왜 특허가 아닌 영업 비밀을 선택했을까요? 특허와 영업 비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영업 비밀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하므로 영업 비밀과 정반대되는 보호 방법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완성된 제품의 구조를 분리하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면 영업 비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코카콜라 맛의 비밀인 머천다이즈 7X라는 성분을 분석해내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리 방법이나 제품의 제조 방법 등은 영업 비밀로 보호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요리 방법이 특허로 신청되고 등록되는 예도 있습니다. 콩나물국밥의 요리 방법을 특허로 신청한다면 요리 비결이 공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의 특허 등록이 사업 홍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법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영업 비밀의 비밀성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서 비밀로 관리되고 유지된다면 영업 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FC 비밀 양념에 대해 회사 간부 몇 명만 알고 있고 비밀로 유지되면 충분합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영업비밀과 특허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그 실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이 130여 년 동안 계속 보호받는 것처럼 말이죠. 특허는 특허를 신청한 날부터 20년 동안만 권리가 유지됩니다. 특허는 특허청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특허 절차를 진행할 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이슨은 그간 이미 널리 보급된 제품을 혁신적으로 바꾼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선풍기를 선택했을까요? 선풍기의 날개를 사용하는 방식을 127년간 유지했기 때문에 혁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이슨은 에어블레이드라는 손 건조기를 개발했는데 손 건조기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를 선풍기에 적용해보자는 제안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혁신 제품이 등장하면 모조품 또한 우후죽순처럼 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혁신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특허권입니다. 다이슨 선풍기에 대한 특허 분쟁 과정에서 특허 무효 심판과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제기됐으나 다이슨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결국 다이슨은 강력한 특허권으로 혁신 제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이슨은 날개 없는 선풍기에 관한 발명을 영국에 먼저 특허를 신청했지만 한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국의 특허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특허권은 국가마다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나라마다 특허권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즉,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세계 특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했으나 다른 사람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제재할 방법이 있을까요? 중국에는 특허권이 없으므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특허를 신청해야 할까요? 이는 산업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의약품과 같이 물질에 관한 특허권 한 건으로 사업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과 같이 관련 발명이 수없이 나오는 경우 전 세계에 특허를 신청하면 그 비용조차도 기업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주요 국가에만 선택적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특허 전략으로 모조품을 적시에 막아내야 사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트와 경쟁 관계인 뚜레쥬르가 함께 치즈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치즈케이크를 둘러싼 디자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리바게트는 케이크용 포장 케이스 디자인을 2009년 7월 9일 등록했습니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트의 등록 디자인과 비슷해 보이는 케이크용 포장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등록되어 디자인권 분쟁이 발생하면 보통 쌍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자인권자는 당신이 사용하는 디자인은 내 디자인과 비슷하니까 나의 디자인 권리 범위 안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디자인권은 등록된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 디자인권은 무효다라고 반격합니다. 파리바게뜨는 디자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뚜레쥬르는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포장재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리바게뜨의 디자인 등록 신청일은 2009년 7월 9일인데 네이버 블로그에 사진이 올라온 날은 2009년 7월 4일이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위한 신청일보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새롭지 않은 디자인은 권리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권리로 등록될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신규성이라고 부릅니다.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 세상에 알려졌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의 등록 디자인이 새롭지 않은 디자인이므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파리바게뜨의 등록 디자인은 무효로 확정됐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보면 파리바게뜨는 디자인권을 신청하기 전에 치즈케이크 제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디자인권이 무효가 됐던 것입니다.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권자에게는 가혹한 일입니다. 오히려 디자인을 창작해서 이를 세상에 알렸으니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를 세상에 알렸다면 디자인이 새롭지는 않지만 만일 일정 기간 내에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다면 문제 삼지 말고 디자인권을 부여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을 보호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디자인을 세상에 알렸다면 반드시 1년 이내에 디자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지만 파리바게뜨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2009년 당시에는 디자인을 세상에 알렸다는 사실을 디자인 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특허청에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좀 엄격한 절차였죠.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디자인을 세상에 알리면 너무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고 디자인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가장 마음이 편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독특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디자인을 개발하지만 이를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는 지식 재산을 알고 있더라도 제대로 재산으로 만드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디어 또는 디자인을 재산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의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아서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2019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재산으로 만든 사람들을 강력히 보호해 보자는 흐름이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의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으로 사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기존에는 눈으로 보이는 물건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것이라고 보호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조금 더 활발한 발명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책 듣는 10분 김혜연이었습니다.